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 윤성로입니다. 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EQS SUV 450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EQS SUV라는 이름에서도 보여주듯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그 정말 더럽게 못생긴 그 EQS의 SUV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그 세단 모델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공유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같은 CATL, 같은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EQS 세단이 가지고 있던 이 센터 패시아도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럽게 못생긴 외관마저도 SUV가 되었음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외관을 말씀드리면서 전기차다 보니까, 그리고 또 플래그십 전기차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오른쪽에도 EQS가 지나가고 있네요. 네, EQS 580입니다 타보고 싶네요. 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모토라인은 새로운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그 차량을 직접 타고 속초를 왕복하면서 해당 전기차가 실제 도로에서 어느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여주는지 검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EQS SUV의 세단 버전 EQS 450 플러스를 가지고도 속초를 왕복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EQS 세단 450 플러스 후륜구동 모델은 정말 그야말로 대단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매번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상온의 기온에서 GPS 속도 110km를 맞춘 상태에서 판교에서부터 속초를 왕복을 했고, 그 결과 400km를 실주행하고 나서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231km, 합산하게 되면 631km라는 정말 대단한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줬고, 이 수치는 그 EQS 450 플러스 세단 모델의 환경부 인증상 고속 상온 주행 가는 거리인 470km보다 무려 160km나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 고속 상온 440km를 자랑하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고속 상온 주행 기준으로 600km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차량을 가지고 속초를 또 왕복을 해보았는데, 결과는 510km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두 차량 사이의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30km밖에 나지 않지만, 실제로 고속 상온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두 차량의 주행 가는 거리는 약 120km까지 벌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EQS 세단과 SUV가 똑같이 못생기기는 했으나 확실히 SUV 모델이 공기저항계수 측면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게 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차량의 차이는 단지 세단과 SUV의 차이에서 그치지 않고, EQS 세단 같은 경우는 싱글 모터 후륜구동 모델이었고, 지금 이 녀석은 4매틱 듀얼 모터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터가 하나 더 있는 만큼 주행 가는 거리에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BMW의 경우로 생각하면은 꼭 그렇지도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EQS 450 세단보다도 더 높은 스코어를 기록한 속초TV 테스트 차량이 있었으니 그 차가 바로 BMW iX50입니다. iX50 같은 경우에 비슷한 조건의 속초TV 테스트에서 400km를 실주행하고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236km, 합산 636km를 기록하면서 지금 속초TV 랭크 1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iX50 SUV이면서 듀얼 모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EQS 450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출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iX50에 비빌 정도는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BMW iX50 같은 경우에 SUV의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 듀얼 모터 모델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런 어마어마한 주행거리를 보여준다는 것은 꼭 듀얼 모터는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그 공식이 깨지기에 충분한 결과가 아니었나. 그리고 BMW i4 같은 경우에도 i4 M50 듀얼 모터 모델이 i4 40 싱글 모터 모델보다 더 높은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리해서 고속 상온 주행 가는 거리 기준, 물론 환경부 인증 고속 상온 주행 가는 거리인 440km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EQS 세단에서 보여줬던 그런 충격적인 결과는 아니라는 거. 따라서 구매 예정자분들은 세단과 똑같이 못생겼다고 해서 얘도 못생긴 만큼 더 멀리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 차의 승차감은 EQS 세단이 가지고 있던 장점은 장점대로 더, 단점은 단점대로 더
좋은 건 더 좋아지고 나쁜 건 더 나빠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고속에서 차량이 범프를 만나서 출렁출렁거리는 승차감을 만들 때, 그때의 승차감은 내연기관 S클래스 세단보다도 한 수 위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찰랑거리고 출렁거리는 느낌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런 느낌의 승차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레인지로버의 느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차가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와중에 미세한 범프를 지속적으로 탕탕탕 만나면서 차의 높이가 전체적으로 떴다가 떨어지고 떴다가 떨어지면서 앞으로 쭉 달리는 이런 상황에서의 승차감은 이 차량 가격인 1억 5천으로는 느끼기 어려운 수준의 승차감이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속으로 달리는 와중에도 이렇게 좌우가 불규칙한 노면을 만난다거나 차량의 한쪽으로만 요철을 치고 넘는 이런 식으로 좌우에 엇박자의 범프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EQS 세단이 가지고 있던 그 좌우로 발생하는 롤이 실내 안으로 많이 유입되는 그 단점이 오히려 세단 모델보다도 더 부각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이렇게 저속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좌우에 불규칙하게 범프가 들어오는 경우에 이 아래쪽에서 발생한 서스펜션의 불규칙한 움직임이 차량 위로 올라와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대는 이 모션이 오히려 EQS 세단에 비해서 더 커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션은 운전석보다는 2열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방지턱에서 느껴지는 서스펜션의 한계도 세단 모델에 비하면 더 낮은 느낌인데요. EQS 세단 모델과 비슷한 맥락에서 우선 40km 정도의 속도에서도 서스펜션이 방지턱을 넘으면서 한번 눌렸다가 펴질 때 그 모션이 사실 고급감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iX50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방지턱들을 50km로 편하게 아주 부드럽고 조용히 편하게 넘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EQS SUV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들어오는 진동에 대한 한계가 너무나 낮은 모습이고, 단지 방지턱을 넘을 때, 단지 서스펜션이 급격하게 펴질 때 쿵 하는 소리를 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앞쪽 서스펜션은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한번 꿀렁하는, 차 앞쪽이 땅바닥으로 한번 푹 꺼졌다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불쾌한 느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뒤쪽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뒤쪽 서스펜션대로 방지턱을 올라탈 때 부드럽게 먹어주는 게 아니라 차를 들어서 튕겨 올려보내는 것 같은 그런 희한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뒤쪽 서스펜션이 그렇게 차를 들어 올려 쳐버리는 그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앞쪽으로 더 꼬꾸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EQS 세단 같은 경우에 고속에서의 승차감은 너무 좋은데, 저속에서 이렇게 좌우로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진동들이나 방지턱에서의 느낌이 별로였다 보니까 이 EQS SUV는 그래도 서스펜션의 움직임의 폭도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그만큼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안 좋았던 모습이 더 안 좋아진 느낌이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더 늘어난 무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속에서의 저런 큰 범프 구간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찰랑찰랑 하면서 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저속에서의 느낌이나 방지턱에서의 느낌이 너무 실망스럽다 보니까 그 아쉬움이 좀 더 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슷한 몸무게를 가지고 대단한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iX50, 레인지로버, 혹은 많이 위급이긴 하지만 컬리넌 같은 차량들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자, 출력도 좀 말씀을 드려봐야 할 텐데요. 이 모터의 출력을 직관적으로 눈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렇게 켜고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생제동이 될 때는 다시 이렇게 이 전기가 이렇게 모이는 것 같은 모션을 만들어 주는데, 이 장난감이냐?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 차량에는 이 상위 버전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앰비언트 라이트 라인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모션들이 구현이 가능한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여기서 공조장치 온도를 작동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빨간색 총알을 쏘아대고요. 온도가 내려가면 또 이렇게 파란색 총알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모터의 출력이 자연스럽게 분출되고 있을 때는 이런 모션이, 그리고 급가속을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주게 되는데, 사실 580 모델이 아니고 450 모델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그래픽으로 현란하게 표기가 되는 이 정도 느낌의 대단한 출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EQS 450 세단 모델의 경우에 후륜구동 모델로 시승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느껴지던 그 출력에 대한 아쉬움, 아무리 일상 영역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가끔씩이라도 고속도로에서 쭉쭉 쏘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출력이 필요한데 그 출력이 없었기 때문에 있었던 아쉬움은 분명히 채워질 수 있을 수준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진짜 예술이야. 너무 편한 것 같아 진짜. 자, 그리고 경쟁 모델인 iX50과 비교를 한다면 스포츠 모드에 놓고 테스트를 한다 하더라도 악셀을 순간적으로 밟았을 때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토크는 사실 iX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다. 지금 이 차량은 스포츠 모드에 놓고 악셀레이터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iX50의 에코 모드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EQS 싱글 모터 버전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뭐 전혀 답답함을 느낄 정도의 출력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차량이 고속에서 보여주는 그 찰랑찰랑한 승차감을 생각을 했을 때 iX50에서 보여주던 그런 퍼포먼스가 없다는 걸 이 차의 단점으로 꼽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방지턱을 저속으로 넘어도 이 서스펜션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그 한계의 느낌이 분명히 나고, 지금 이 차량과 저속에서의 그 느낌이 비슷한 차량이 몇 대 있는데 아우디의 e-tron SUV가 그랬고요. 그리고 iX에서도 M60 고성능 버전이 이런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은 이 정도의 무게를 가진 차를 가지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고, 이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스포츠성 두 마리를 동시에 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다만 레인지로버 같은 승차감, 이 고급스러운 승차감 하나라도 잘 잡는다면 저는 성공한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EQS SUV는 그 정도에 미치지는 못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단 버전에 비해서 뒷자리가 레그룸은 레그룸대로, 헤드룸은 헤드룸대로 각각 더 넓어진 느낌이 확실하게 납니다. 그래서 뒷좌석의 거주성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오히려 뒷좌석에서 승객이 느낄 좌우 롤은 더 심해진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아쉬운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 EQS 세단과 마찬가지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트라인 윤성로였습니다. 더 다양한 자동차 시승기, 더 재미있는 자동차 영상을 원하신다면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람 설정은 안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속초TV의 코너 속의 코너, 고속 인터체인지 통과 테스트, 과연 지 혼자서 속도를 줄이냐 마냐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지금 GPS 110으로 들어가고요. 속도를 자동으로 혼자서 줄이죠. 대단합니다.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죠. 좋죠. 안정적이죠. 좋습니다. 자, 다시 직선 구간 속도 올리죠. 그러니까 요즘에 테슬라 밑에서는 벤츠가 그냥 원탑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얘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테슬라에 비해서 브레이킹하고 악셀링하는 앞차와의 거리를 부드럽게 좁히고 늘리고 하는 능력은 오히려 테슬라보다 더 좋단 말이에요. 얘가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약간 좀 짜증이 나는 게, 앞차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으면은 급격하게 악셀을 확 쳤다가 또 그거를 또 예민하게 맞춘다고 또 브레이크를 또 확 때렸다가 이거를 좀 너무 과격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그냥 운전을 좀 뭐같이 하는데, 얘는 확실히 좀 더 운전이 고급스러운 느낌이죠.